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모시고 다가오는 총선과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하신 지가 좀 되셨죠? 2018년도에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었죠.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그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불순한 일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경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힘내시고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행정 선임행정관의 경우 이제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죠. 우리 지역에서는 신선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난데없는 그 미투 의혹에 불거지면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알아보니까 미투 사건 의혹이 사법기관 조사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동안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법적으로는 만 4년 만에 무혐의 처리가 됐죠. 네. 저한테는 그 4년이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4년 동안 무척 힘들었지만 또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더 좀 단단하게 다져지고 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제는 공적 마인드가 더 크게 생겼구나 하는 이런 제 스스로의 평가를 해봅니다.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4년이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나마라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그때 당시 워낙 또 이렇게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굉장히 그 신선한 이미지 또 새정치 인물로 주목을 받았던 터라 굉장히 그 뭐 지지하셨던 분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뭐 선임 행정관을 비롯한 지지하셨던 분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텐데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게 없었나요? 네, 저도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거짓 미투 사건에 관여된 분들을 다 고소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정치인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문제 제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32년 전에 그 사건이 거짓이다, 이것이 거짓 미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제 스스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예. 참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어떤 지적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그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의미지만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그거에 대한 타격은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아마 그 2018년도에 이제 미투 열풍이 불면서 거기에서 진짜 미투도 있지만 그렇죠. 거짓 미투 당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밝혀졌죠. 거짓 미투라는 것이. 거짓 미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약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진짜 미투는 반드시 처벌돼야 되지만 거짓 미투 역시도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3월이죠. 그 선임행정관께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2018년 시장에서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바꾸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시장 출마를 했었는데 나이상으로 보면 가장 일하기 적합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또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조건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원치 않는 사건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고 벌써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선임행정관께서 선택하신 지역구가 청주 청원구입니다. 네. 뭐 이 지역구는 우리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거물급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청원구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이제 청원구는 충북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네. 특히 오창 지역은 앞으로 충북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됩니다. 오송에서부터 시작된 오송, 오창, 진천, 음성으로 이어지는 충북의 이 산업벨트, 그 중에서 오창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방사선 과속기까지 네.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동적인 도시에 젊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이 역할을 좀 더 감당을 해낸다면 아마 오창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고 이것이 곧 충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작아 보이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창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청원구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육선에 도전하는 그 변재일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선임 행정관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네. 어떨 때 좀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특히 현안 분석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또 청원을 발전시키셨고 이제는 이제 그런 그동안 해오셨던 업적을 후배들에게 넘겨주시고 후배들이 그 업적을 받아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되었지 않은가. 제가 뭐 외람되게도 변재일 의원님을 지금 당장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젠 변재일 의원님도 결심해 주실 이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굳이 변재일 의원님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라고 대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첫 번째로 꼽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해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라도 돌파했고 또 그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많이 봐왔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뭘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면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직까지도 믿고 있고 또 같이 해보자고 힘도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힘들이 결합되면 저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있을 때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또 하셨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때도 우선은 제가 제일 좀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2018년도 초에 초반에 아주
그 수해가 굉장히 크게 그쵸. 났었죠. 예, 그래서 예, 청주에 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이제 당장 제가 이제 보고서를 또 대통령께 이제 올려드리고 청주의 피해 상황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빨리 그 그렇습니다. 선포가 됐죠. 예. 이제 그때 지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사님을 모시고 청주 지역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여사님이 그 피해 지역 가서 같이 봉사 활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피해 복구 지역으로 이제 빠르게 좀 선정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죠. 강한 추진력 역시 우리 선임행정관의 강점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악재가 덮쳤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 의혹 사건입니다.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 뭐 연루된 의원들이 많기는 뭐 10명에서 20명이 넘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큰 좀 악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금액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박희태 그렇죠. 의원이 예. 그때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100만 원짜리 봉투 3개였어요. 네네.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 때문에 박희태 의원이 이제 그 실형을 받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또 비교를 해봐도 금액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 정치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박희태 의원을 실형을 내리는 그 판사의 논지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우리 민주당에는 뼈 아프지만 빨리 이것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뼈 아프지만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서 빨리 정계 은퇴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에 계실 때가 아니고 얼른 오셔서 대국민 사과하고 또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본인은 아실 거예요. 네.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실 겁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아실 테니까 그분들이 저는 탈당을 선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선제적인 조치를 당해서 하고 그 이후에 수사 절차를 보면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대책은 그 다음에 또 마련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화를 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과감한 결단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겠군요. 예. 자, 이번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원구의 현안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방사관 가속기 유치입니다.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제 조기 안착하고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온 거는 뭐 매우 뜻깊은 일이고 우리 충북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충북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하나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지역 정가에서 해야 될 네. 여야 구분 없이 해야 네.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방사관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방향을 잡는 게 그렇죠. 그다음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방사관 가속기를 들여온다고 그래서 당장 도시가 팽창되고 또 GDP가 성장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산업에 접목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결과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연구기관들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단체, 또 업체 이런 곳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두 발 벗고 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맘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계로 확장될 텐데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오창 인근의 그 산업단지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방사능 과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그러면은 설계할 것이냐. 거기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학도시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으니 이거를 중심으로 연구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걸맞게 과학도시로의 품위 있는 과학도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청주가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죠. 네. 이 문제는 뭐 저만의 생각만으로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청원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네. 뭐 청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 지역 오염도 자체가 또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데 청원구가 전국에서 소각장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 환경도 지키는 상생의 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집중돼 있고 또 하나가 오창 지역에 청원 지역에 그 축사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축사들이 또 밀집돼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시와 일부 소각업체와 그 사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청주시가 결국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에 공존할 거면 그러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전국 최초의 상생의 모델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주민과 지역 업체와 또 그 청주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도록 저는 업체에서도 양보를 해야 된다. 대신 지역 주민과 행정력은 업체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생의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자 간의 상생의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협약된 상생의 방안대로 그 관리 감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꼭 이것만큼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전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특히 이런 거는 이제는 공공 영역에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이제 민간 업체에게 네네. 맡기지 말고 네네.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소각장,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을 하면 할수록 또 없어서는 또 안 될, 또 그렇습니다. 필요 악적인 예. 어떤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임 행정관님의 말씀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네. 그리고 기업체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또 그만큼 깐깐한 그 관리로 쾌적하게 또 철저하게 오염도를 낮추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행정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될 수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예, 같이 갈등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젠 법적으로도 어떻게 그렇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청주시가 뭘 허가를 강제적으로 안 해줄 수, 막을 방법도 막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 서로 갈등만 부추긴다고 해서 그게 또 해소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뭐 이제 활주로 눕겠다 뭐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렇죠. 대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불편하지만 또 맘 놓고 그걸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활주로 연장이죠. 또 할 수 있으면 제2활주로 또 추가 건설하는 거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미 답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이제 그 김영환 지사님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 활주로에 눕는 심정으로 이거 같이 머리 맞대서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구나 광주 군공항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는 그 순차적으로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들이 이전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인근 지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군공항이 전남 국제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북 국제공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주공항 발전에는 위험 요인이 되죠. 그렇지만 남쪽 지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그다지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원 군공항입니다. 수원 군공항을 수원에서는 계속해서 화성 남부 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절대 불가해요. 절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안으로 나오는 게 국제공항을 거기다 만들어 줄 테니 화성에서 이 군공항을 받아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겠다 하는 게 지금 화성시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화성시가 언제까지 그걸 거부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화성시의 국제공항이 확정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공항 이전과 함께 국제공항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청주공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를 했던 이유가 수도권만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또 하나의 국제공항을 이미 인천공항도 있고 김포공항도 있는데
수도권 남부 지역에 그거 갖다 놓으면 지방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결사항전으로 막아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청주공항을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주나 대구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하나의 좀 모델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충청권이 똘똘 뭉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특별법으로 좀 한번 추진을 해보고 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저는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청주공항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여객 물류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일반 물류입니다. 네. 특히 반도체, 바이오와 관련된 물류를 우리 청주공항에서 감당을 해낸다면 이것은 여객보다도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용인에 300만 평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곧 조성이 될 건데 네. 이게 결국 반도체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 건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인천공항으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청주공항에서 이런 조건만 국제 노선을 띄우는 조건들만 형성해 놓는다면 용인 지역 300만 평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도 다 우리 지역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또 오창 오송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주공항에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든다면 여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원 지역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별로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더욱더 얻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저는 이삭 줍는 심정으로 속된 말이지만 맨 땅에 헤딩한다는 이런 심정으로 지역을 열심히 더 누비고자 합니다. 제가 보이면 따뜻한 격려해 주시고 물 한 잔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선임행정관만의 그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